심장내과 문정근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고혈압의 치료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의학을 공부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의사가 된 지는 한 25년 정도 됐는데 심장내과 의사로서 살면서 이거는 조금 지키면은 혈압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비결을 딱 7개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이걸 무시하거든요. 근데 잠을 잘 주무셔야 혈압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잠을 잘 자지 않으면은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의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잠을 많이 자면은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사당오락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4시간 자면은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실제로 듣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잠을 못 자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 다를 거다. 이게 중대한 오해예요. 몇 시간 주무세요? 4시간. 안 피곤하세요? 4시간? 피곤하신데 4시간으로 사신다. 그 어르신은 6, 7시간. 저희 9시에서 4시까지. 그럼 몇 시간? 7시간 주무시는 건가요? 네. 어르신은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요? 네. 보통 5시간. 5시간. 예. 요 근래 와서 잠이 너무 와. 너무 오셔요. 잠이 오신다. 우리 군의관 박지강 선생은 몇 시간 자나? 8시간 정도. 근데 보면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 다를 거다. 그게 큰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7시간 30분을 자야 됩니다. 7시간 30분을 자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마다 몇 시에 잠을 자도 될까? 이것이 다를 거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보통 잠자는 시간이 나는 뭐 1시에 자는 게 편하다. 나는 뭐 초저녁 잠이 많다. 이것도 착각인 게 모든 사람들은 11시부터 6시간 반까지 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죠. 원숭이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리적이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잠이 올 때 잔다라는 이 생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수면 시간을 통제하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에요. 그 원숭이가 야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무슨 사자들이 잔치한다고 밤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죠. 야근하면서 밤도 새고. 제가 요즘에 레지던트를 다 나가가지고 밤에 당직 쓰고 밤에도 깨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에 나빠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7시간 반을 자야 되고 11시부터 6시 반까지는 무조건 자야 된다. 이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 잠을 극단적으로 적게 자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뭐 예전에 나폴레옹이란 그 프랑스의 그 정치가이자 군인은 뭐 한 3시간 자고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전자적인 변이로 극단적으로 잠을 적게 자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비율이 몇십만 명 중에 1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혈압 치료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무조건 7시간 반 그리고 11시부터는 반드시 수면을 취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9시 반부터 자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불도 다 끄고 텔레비전도 너무 자극적인 텔레비전 같은 것도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되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지더라.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박지양 선생님만 할 때는 8시간 반 정도 잤었는데 이제 저도 한 6시간 정도 지면 어떻게든지 한번 깹니다. 아무리 휴일에 자려고 해도 한번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인 게 나이가 들어서 적게 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잘 자야 된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꼭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는 걸 조금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몇 개가 있어요. 뜻밖에도 코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제가 49인데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코를 안 골았는데 이제는 어디 그 버스나 이런 거 타면은 창피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코골이가 심해서.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결체 조직에 저희가 탄력이 떨어지니까 코골이가 생겨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를 골면서, 특히 수면을 멈추면서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5분에 한 번이라도, 5분 동안 옆에서 누가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숨이 칵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이비인후과 가서 꼭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코를 골면서 자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텔레비전하고 스마트폰은 좀 끄셔야 돼요. 근데 주무시기 전에 다 요즘에 스마트폰 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맨날 유튜브를 이렇게 봐요, 그걸로. 근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 중에서도 아름다운 유튜브가 아니라 그 맨날 정치 유튜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수면에. 특히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잠을 이렇게 다 달아나게 만드는 거니까 저의 의사로서의 권유는 적어도 9시 반부터는 텔레비전하고 스마트폰은 좀 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것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 많죠. 밤에 소변 보느라고.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는 분도 있고 깨서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나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상은 밤에 한 번까지는 잠을 깰 수 있어요. 소변 보느라고. 화장실 한 번까지는 갈 수 있는데 2번 이상 가면은 그건 야뇨입니다. 혹시 2번 깨시는 분 계세요? 밤에? 화장실 2번 가시는 분? 깊은 잠을 잘 때는 안 깨죠. 안 깨죠. 그죠? 깨니까 가게 되죠. 그 어르신은 깨세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분들은 전립선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잠을 잘 못 자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고치셔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7시 이후로는 물을 안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서 수면이 패턴이 깨지는 것도 문제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도 조금 본인들이 고칠 수 있는 건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잠을 잘 자자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좀 하셔야 돼요. 운동은.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된 게 운동을 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은 뭐 근육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삶의 질이나 수면의 질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근육 운동이 좀 거기에 그 연관이 꽤 많거든요. 그럼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딱 정해드릴게요. 일주일에 5일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그러니까 주말에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주말에만 쉬는 거죠.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하루 쉴 수도 있잖아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쉴 수도 있고 바빠서 한들 쉴 수도 있는데 이틀 연속 쉬는 건 하지 마세요. 이틀 연속.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그 생리는 한 번까지는 상관없는데 48시간 동안 운동을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속 이틀 운동을 쉬게 되면은 그거는 도루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쉴 수 있지만 이틀 연속 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그 권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느냐? 그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유재석 씨가 하는 거? 보셨어요? 아세요?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좀 나시네요. 여기서도. 근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젊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명사를 데려다가 코미디언 유재석 씨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울대학교 그 재활의학과의 정선근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 근국을 잘 보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좋아서 저는 모든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래 살고 싶으면은 걷기 운동을 하시고요. 멋있게 살고 싶으면은 근육 운동을 하세요. 이 말처럼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걷기 운동하는 거고 나는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하는 건데 둘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걷기야 다 아실 테니까 근육 운동 좋은 거 딱 2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전체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전체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시고. 네, 그 의자를 앞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의자를 앞에다 이렇게 놓고 자, 따라 하는 거예요. 자, 발 뒤꿈치를 들어서 버티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보세요. 천천히. 이게 생각보다 힘든 운동이에요. 상단지 아파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아프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아프죠. 네,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00개 정도를 하시고, 100개? 예, 100개 정도. 그리고 이거는 위험하니까 제가 여기서는 안 할 텐데, 집에 움직이지 않는 의자를 두시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천천히 앉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이 두 가지만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씩 하시면은 근육 운동은 충분하실 거고 잠도 잘 올 거고 그럴 겁니다. 앉으셔도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잠을 잘 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이걸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싱겁게 드시는 거. 싱겁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거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음식은 생각보다 싱겁게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요리 같은 것도 좀 좋아하는데 우리 칼국수 같은 거 만들 때 반죽할 때 소금 넣어서 반죽하잖아요. 찰져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면은 입에 짜지 않지만 실제로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소금 섭취량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근데 소금을 먹게 되면은 소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혈액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물은 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국에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을 좀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국 없이는 못 드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싱겁게 먹는 건 좋은데 싱겁게 먹었을 때 밥맛이 없어서 못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싱겁게 먹자고 음식을 너무 맛없게 만들어서 못 먹는 게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이렇게 되게 보면 이렇게 마르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마르시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잘 넘어지세요.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싱겁게 먹는 거는 필요하지만 싱겁게 먹어서 음식 맛이 없어질 정도까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싱겁게 먹는 거는 필요하지만 맛없어서 못 먹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금 섭취량을 줄여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소금기를 바깥으로 빼는 음식을 먹으면 되겠죠. 짜게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마토하고 우유예요. 그래서 토마토는 약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먹으면 토마토에는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많은데 그게 소금기를 바깥으로 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한두 개 정도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도 싱겁게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유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유 안에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이 또 소금기를 바깥으로 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 좋은데 우유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요구르트를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몸에 그 우유를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이유는 유당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당을 전부 다 분해시킨 것이 요구르트예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드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는 것들을 팔아요. 요즘에 락토프리라는 거. 그런 거는 드셔도 설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좋은데 싱겁게 먹자고 음식 맛이 없어져서 못 먹는 게 더 큰 문제니까 토마토나 우유를 드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 섭취 좀 늘리세요. 고기를 많이 드셔야 근육량이 유지가 되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더 드셔야 됩니다. 그럼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자. 뭔 스트레스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다 걱정거리가 있죠? 있으시고. 어르신도 있으시고. 있고. 영감 때문에 맨날 영감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딱 이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숨 쉬는 게.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이지만 숨을 들이쉴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고요. 내쉴 때 스트레스가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자 생각만 해서 줄일 수는 없지만 숨을 쉬는 방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들이쉴 때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그랬고 누구든지 내쉴 때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숨 쉬면 되느냐?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하세요. 4, 7, 8. 이게 뭐냐면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를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눈 감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1, 2, 3, 4. 멈추고
7초 동안 참는 거예요. 자, 이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자, 눈 떠보시고 어때요? 살짝 어지러워. 어지럽죠? 그게 편해진 거예요. 저도 이제 살다 보면은 아무리 의사지만 저도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너무너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도 오늘 이 시술 받으셨지만 하기 전에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근데 시술하는 의사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두 번이라도 이런 거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을 내서 하라 그러면은 이것처럼 좀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래 볼 때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버스 정거장에서 앉아서 버스 타고 뭐 어디를 갈 때 잠깐 짜투리 시간. 이럴 때 이걸 습관적으로 좀 하시면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 이런 게 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단전호흡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스트레스 뭐 줄인다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 그게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여자분들이라 뭐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담배는 정말로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래서 혈압도 올리고 여러 가지 나쁜 병 그리고 폐암도 많이 증가하죠. 그리고 술도 제가 가능하면 끊으라 그랬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약간 한두 잔 정도 술을 마시면 심장병이 덜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동맥경화나 이런 거는 술을 조금 드시는 분들이 조금 덜 생기기는 해요. 근데 술이 의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술 때문에 심장 맥이 나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술은 아무리 적게 마셔도 확실한 발암 물질이거든요. 술도 1급 발암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위암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술도 좀 가능하면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술, 담배 안 하시죠? 한 잔도 안 하시죠? 예, 그럼 제가 뭐 다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남자분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오래 사느니 그냥 술 먹고 살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사로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의사는 환자를 오래 살게는 해줄 수 있지만 행복하게는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래 100살 살아서 뭐예요? 행복하게 한 80, 70 이렇게 사시는 게 낫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조금만 줄이시라고. 조금만 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아예 술을 끊는 것 자체가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줄이라라는 말을 좀 하는데 혹시 남편분들이나 이런 분들 술을 드시면 못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체중을 줄이기인데 이것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뚱뚱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다만 여기서 뚱뚱한 거는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 막 씨름 선수처럼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고혈압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방 사이로 혈관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이거예요. 한 10kg 빼면 혈압 1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혈압이 180인 사람이 10kg 빼서 170 된다 그래서 고혈압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빼면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육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기를 드셔야 되고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고혈압보다 훨씬 위험한 게 골절이에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올 이제 여름, 겨울 같은 때 이제 넘어지면은 빙판에 넘어지면 보통 여기 부러지는데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고관절 부러지거든요. 그럼 죄송한 말씀인데 3분의 1이 돌아가세요. 고관절 부러졌을 때. 왜냐면은 골절이 그게 무지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 고관절 부러지면 이제 수술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욕창 생기고 폐렴 생기고 그래서 돌아가세요. 저희 할머니도 부러졌고요. 외할머니도 부러졌고 고모 할머니는 100살 사셨는데 2번 부러졌어요. 저희 이모 할머니도 부러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를 하나 사서 다 돌렸었어요. 다. 차례대로 부러져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안 그럴 것 같죠? 생깁니다. 근데 보통 80세가 넘어가지면 한번 부러지는데 다 똑같아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집에서 넘어져요. 바깥에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넘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기력이 없으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 뺀다고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시는데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어요. 고기를 지금보다 더 드시고 조금 더 근육 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서 하시라는 거. 그래야 더 건강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겠다고 여기 계시지만 80세 이상 되는 노인들, 그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골절이에요. 골절.
고관절 부러지면 거의 들어. 근데 6가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돼. 근데 되게 안 되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을 먹어야 돼요. 아, 예? 저거는 시간을 예? 네. 저거는 알람 맞춰놓고 먹어요. 아, 그래요? 약을 잘 드시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철저하신 분들이 병도 잘 나아요. 그래서 뭐 약들을 보면은 뭐 약 한 번 먹으면은 뭐 평생 먹어야 되지 않느냐. 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병이 심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을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있는 그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혈압약을 만들 때 그 나쁘게 만들겠어요? 예? 해롭게 만들겠어요? 어떻게든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려고 세상에서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혈압에 대해서는 특히 이거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믿고 따라가시고 교수님들이 처방하신 약을 하루도 빼지 말고 잘 드시는 게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먹는 게 약이고 약을 잘 먹는 게 확실하게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질문. 수영하는 건 어때요?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수영이 왜 좋냐면 관절에 무리가 안 가니까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무릎 아프신 분, 예. 그래서 특히 수영이 좋은 사람들이 천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고요. 운동할 때 숨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천식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고 특히 이제 무릎 아프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그런 분들한테 아쿠아로빅이나 수영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거는 뭐 매일매일 하시면 좋겠어요.